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검 심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심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심화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화 과정을 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심화 과정은 예전에 있었던 고급 과정에 준해요. 사실상 이제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기존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최근 들어서 문제 유형이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는 문제 유형이 확확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문제 유형이 확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가끔가다 기습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응용 능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쪽이 많이 나오냐 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근대 이전이 56%,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44%, 꼭 100% 이렇다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추세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이 출제 비율이 좀 살짝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이전 중에서도 특히 어느 쪽 구간이 문제 비율이 좀 많이 나오냐면요, 조선시대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문제 출제의 비중이 좀 다소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구성을 할 때도 특히 조선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문제를 많이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강의 시간 배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이제 착안을 해주시고, 그러면 주제별로 봤을 때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역시 뭐니 해도 어느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정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사상 이야기, 종교 사상이죠, 주로. 유교, 불교, 뭐 도교,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대 파트로 넘어가면은 동학이라든가 서학,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런 사상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문화재나 혹은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예술 공예품, 이런 이야기들이 출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말고도 이제 뭐 경제 파트나 사회 파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소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배점이 높은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거 일단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좀 상대적이긴 해요. 한국사 공부가 어느 정도 기초가 닦여 있는 분들한테는 뭐 요 정도는 할만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기초가 전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근데 적어도 심화 과정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초는 어느 정도 닦여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사실 수능 한국사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좀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경찰 공무원 같이 정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경찰 공무원은 뭐 이제 악명이 높죠. 한국사 계통에서는 가장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걸로 정말 악명이 높은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연도 단위로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냐, 그렇게까지는 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암기 형태 문제는 그렇게 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난이도를 비유를 하자면은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법원 행정직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직 쪽, 그쪽 계통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행정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고, 딱 이제 법원 행정직, 교육직 쪽
계통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보다는 어렵고 그다음에 일행이나 경찰 공무원보다는 쉽고 대략 이제 법원 행정직 그다음 교육 행정직 이쪽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고 유형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게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문제를 꽈가지고 일일이 하나를 다 외우고 조금이라도 외우는 게 틀리면은 문제가 못 맞추고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흐름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냐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전반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사건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거를 파악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안점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경국대전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속대전, 그 다음이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요 순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무슨 뭐 연도까지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왕 때 뭐가 나왔다 그리고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이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의 핵심 내용 왕대 업적 같은 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고려 태조 왕건 때 주요 업적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뭐 북진정책, 그 다음에 흑창을 만들었다는 거 애민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다음에 호족 관련해 가지고서는 통제정책하고 융화정책이 있었는데 통제정책으로 하면은 뭐 이제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그 다음에 호족에 대한 화합제도 하면은 사성제도, 그 다음에 혼인정책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핵심 포인트들을 파악해 두시는 것 정도는 필요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물론 다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외울 자신이 있으면 다 외우셔도 좋지만 굳이 무리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다 외울 수 없는 그런 뇌 용량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핵심 포인트들만 몇 개 짚고서 넘어가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서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면은 기초만 탄탄하면은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심화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는 이제 기초를 다져두시는 게 중요하고 기초가 다져지고 난 다음에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 핵심들을 파악하셔라. 이렇게 하면은 한검 심화는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대한민국까지 쭉 대한민국 5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나름 뭐 포부라고 해야 되나요? 각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그런 거 하나쯤은 좀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저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제 사범계 계통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그걸 목표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순수 역사 전공자예요. 참고로. 자, 그랬더니 이제 대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거 좋다. 근데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진짜 목표가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거다. 그럼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에 온 거다? 바로 대학에 온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목표가 있을 겁니다.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심화 과정을 이수를 하고 이걸 합격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표겠죠. 하지만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예요. 이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려고 혹은 뭐 취업 때 필요하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이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심화 과정을 합격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인 거지 이거 자체가 궁극의 목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요. 일단은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한검 심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저가 같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내도록 파이팅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까지 전부 완주할 것을 기원하면서 다 같이 파이팅!